저희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회사 한 30억 매출 뛰는 회사가 없어졌어요. 그 조금 매출 뛰어서 우리가 2023년도 목표가 50억 목표로 하고 진행했었는데 결국은 대기업이나 국가 기관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로 했던 회사인데 공무원들이 유죄 추정의 원칙에 이거 해가지고 다 차단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폐업 수순을 다 가게 된 일도 있습니다. 그 한 회사 없어지는 것은 실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언론이 뒤로 상당히 언론이 뒤가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왜 그러냐면 언론 사주나 대표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기자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통일교 또 신천지 이런 데들이 언론의 곳곳에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은 매우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주가 자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많은 연결고리가 있다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범죄가 드러나지 않은 3년 동안에 안 드러났잖아요. 조사는 엄청나게 조사를 하고 세무조사도 하고 제가 경찰청에 7번이나 갔다 오고 가중 경찰서마다 돌아다니면서 조사받고 한 번 받으면 경찰서 가면 오후 내내 받고 경찰청 가면 오전 오후 내내 조사를 받는단 말이죠. 이게 갔다 오면 이제 진이 쭉 빠져. 왜냐면 말이라는 게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눈빛이 제 말을 받아들이는 눈빛.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자마다 튕겨 나오면 저 말 그냥 못 믿겠어 라는 표정보다 저를 쳐다보면 제가 말하다가 멈추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멈출 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시간을 강의하면 진이 쭉 빠지는 거잖아요. 경찰청에 가서 조사받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를 범죄자처럼 이렇게 쳐다보면서 제 얘기를 들으니까 가면 회장님 왔냐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오셨냐고 하는데 그 말이 저를 존경해서 목사님이 아니야. 목사가 말이야 사기나 쳐먹고 말이야 이제 이런 의미로 엄청 상처를 많이 받는 그런 일을 당했지만은 3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언론에서 떠드는 바람에 저희는 거의 7천억 손해본 거예요. 7천억. 그동안 손해본 걸로 따지게 되면 그리고 소지섭 씨 광고를 12개월 계약했는데 1개월하고 11개월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연예인하고 광고 계약을 해놓은 것도 광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11개월 남았어요 아직. 우리 정상화되면 광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일도 당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주 작심하고 숨기고 또 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믿어주셔서 지난주 목요일 날 25일 행사를 잘 치렀고 언론에 대서특필 했습니다. 그죠? 그런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뭐가 바뀐 거냐 궁금하죠? 뭐가 바뀐 거냐? 첫째는 행사를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언론에 나온 게 중요한 겁니다. 인쇄가 한번 되면 한번 언론에 인터넷을 뜨면 그거 지우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뜨게 되면 이제 무슨 변화가 있냐면 첫째는 안티들이 공격하는데 엄청나게 두려워요. 언론에 긍정적으로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게 되면 안티들이 막 그냥 갈깁니다. 그냥 막 블로그에 막 이런데 SNS에 막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래도 큰 피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티들이 큰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딱 뜨게 되면
기업 신용훼손죄에 걸리게 되면 큰 코 다칩니다. 기업 신용훼손죄라는 건 뭐냐면 개인한테는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대중이 얼마나 많은 대중이 그 사람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죄가 있든 없든 만약에 제가 아는 뭐 총장님이 내가 어디 지나가는데 어떤 젊은 여자랑 호텔로 다 들어갔어. 예? 예, 호텔은 뭐 커피 마시러 가니까 모텔로 들어갔어. 예? 모텔로 들어가는 제가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바람난 거야. 예. 그래가지고 제가 막 전화로 다 얘기하고 SNS로 얘기해가지고 점잖게 생긴 총장님이 바람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사실인데 사실이면 경찰에 의뢰를 하든지 법 제도 안에다가 조용히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제3자에게 떠들면 명예훼손죄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죄를 졌든 안 졌든 명예훼손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처럼 그래서 제3자에게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더군다나 이 통신 시스템, 인터넷이든 휴대폰이든 통신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몇 사람이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아주 사건이 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명예훼손입니다. 그런데 사람만 사람이 아니라 법적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를 법인이라고 합니다. 법인. 그래서 그 회사를 사람으로 지은 거예요. 법적 사람. 그래서 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법적 사람은 권리는 국가에서 사람으로 인정해요. 그런데 말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회사가 어떻게 말을 해? 그래서 대표이사가 법적 사람을 대신해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인이 있는데 법인이 잘못했든 잘못하지 않았든 그것을 SNS에 딱 올리게 되면 법인도 명예훼손에 걸리는데 법인은 일반 개인처럼 명예훼손이라고 말 안 하고 기업 신용훼손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신용을 훼손에 따라서 기업 신용훼손. 이 명예훼손하고 기업 신용훼손하고는 그 배상금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요. 기업 신용에서는 그 기업이 얼마나 언론을 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기업을 알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기업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챗 GPT가 우리 언론에 한 40여 군데 떴는데 언론에 뜬 것을 챗 GPT로 분석하게 했어요. 분석하게 했더니 80%가 긍정적 기사를 썼고 20%가 중간 중도 이것 아주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이지 않는 중간이 20%를 썼고 부정의 기사는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게 평가예요. 기업이 뭔가를 발표했을 때 그 발표에 대한 평가가 언론의 평가가 좋았다. 그러면 80%가 그 언론의 평가를 봤으면 좋게 했으면 그 구독자들이 좋게 봤을 거다. 그거죠. 그 독자들의 80%가 우리 그 바월드 우리 인공지능을 접할 때 긍정적으로 접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뭐 어쩌고저쩌고 안티들이 그것을 얘기하면 기업 신용훼손죄로 걸 수가 있습니다. 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신용훼손죄를 하면 막 공방을 하고 1차 재판하고 그 다음에 2차 재판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3차 재판하는 동안에 2년 3년 걸린단 말이죠. 2년 3년 걸리는 동안에 이 기업이 승승장구해가지고 1년에 1조 10조 매출 뛰는 회사가 됐는데 그때 판결이 나버렸어. 기업 신용훼손에. 만약 네가 이런 거 떠들지 않았으면 지금 10조 할 걸 11조 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돼가지고 엄청난 데미지를 집안 망합니다. 그냥 한 집안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합의 자체가 개인이 어떻게
기업이 승승장구하는 기업의 신용을 우리가 막상 삼성에 막 이렇게 신용을 내서 거기서 삼성에서 신용회수를 딱 걸게 되면 골치 아픈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기업은 대중적 책임도 있기 때문에 많이 봐주기는 하지만은 그런 게 기업이 갖는 기업 신용회수제. 제가 지금 비밀리에하고 말 안 하고 참다가 이번에 대제주자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언론에 막 띄우게 된 부분은 우리가 잘못해서 SNS에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감내해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잘못하지 않고 자신의 선입관에 의해서 우리가 2년 반 전에 투자해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회사가 더군다나 이제 미국과 싸워야 돼요. 미국 회사랑 싸워야 된다. 그렇죠? 그런 일이 발생이 되게 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잘 스타팅하자 해가지고 그동안에 아무 얘기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지 않고 불확실성의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다 믿어주셨죠? 네. 그래서 다행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일 행사는 안티들이 이제 시비 걸기가 어려운 레벨에 순간 딱 올라섰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언론에 이렇게 떴다는 얘기는 정부에서 간과하면 안 되는 레벨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존 인공지능하고 전혀 다른 기존 인공지능은 무슨 머리라 그랬죠? 말머리 인공지능이고 저희 인공지능은 무슨 머리? 일머리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래서 일머리 인공지능을 그 대리인, 비서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이거든요. 사람을 대신할 수 있어요. 대신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저희가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제4차 산업혁명은 말머리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일을 대신 못하니까 말로만 하기 때문에 주둥이만 살아야 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야 형제들. 저희는 7남매예요. 제가 누님이 넷, 제가 5번째 아들로 난 첫 아들,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 이렇게 아주 7남매인데 여기 계신 분들 다 5남매, 7남매, 9남매도 있을 거예요. 9남매. 그런데 그 중에서 꼭 일은 안 하고 말 잘하는 애 있어요. 말 잘하는 애. 그래서 이놈은 지집에 그냥 말만 그냥 살아가지고 일만 살아가지고 뭘 써먹어 막 이러잖아요. 이놈의 인공지능 그냥 말만 들어가지고 뭘 써먹어. 4차 산업혁명에 못 써먹습니다. 이 말머리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일머리 인공지능이 이제 탄생했기 때문에 얘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이제 부각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정부가 100조를 투자하느니 그 이상을 투자하느니 해가지고 지금 인공지능에 완전히 올인하고 있을 정도로 현 정부에 가지고 집중하고 있잖아요. 저는 매우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 아직은 안 늦었어요. 정부가 그렇게 집중하고 연구비를 대주고 정부가 나서서 그 카운슬링 해주고 정부가 나가서 마케팅을 하고 이렇게 들고 뛰면 해볼 만한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업 자산 가치가 5천조라 그랬잖아요. 5천조. 5천조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프트랑 붙을 대한민국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붙을 대한민국 기업 하나 있어요. 지오미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어디 계세요? 국가입니다. 국가. 국가가 국방에 힘을 쏟으면 그것은 국가가 곧 그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공산주의나 냉전 시대는 모든 국가가 군대였어요. 군대. 지금 우리도 예전에 예비군이 막
준비하고 막 민방위 훈련 막 사이렌 울리고 이랬잖아요. 모든 시스템이 전쟁을 위한 시스템이 나라가 군대처럼 됐던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전쟁 후에는. 예? 그런데 또 나라가 예? 문화처럼 문화만 융숭한 예, 그런 나라도 있고 한데 나라가 기업이 돼버리면 그거는 무서운 겁니다. 경제적으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현 정부는 나라가 기업화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타이밍은 매우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왜 그러냐면 3차 산업혁명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그 간들간들한 그 타이밍이거든요. 이 타이밍이 때는 국가가 경제에다가 막 주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예, 바이어가 돼가지고 막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예. 그래서 이때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이때에 국가가 기업이 돼가지고 인공지능을 하겠다라고 나선 거란 말이죠. 예? 백조를 하겠다. 실제는 말이 백조지 훨씬 더 그 부가적 영향력은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절호의 타이밍인데 자 그러면 이 언론에 나온 것과 안 나온 것의 차이가 뭘까?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티들이 장난치기가 좀 버거운 상태가 돼버렸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국가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언론에 나왔는데 국가가 원래 자본 기업들하고 정책대로만 가다가 그것이 나중에 결실 이제 3년 뒤에 예? 아니면 중간평가하는 예? 그때 중간평가가 뭐예요?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라든지 나중에는 5년 뒤에 대통령 선거라든지 이게 평가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100조를 쏟아붓는데 뭐냐 이게 뭐 3대 예? 세계 3대 강국 AI 3대 강국에 3대 강국 그냥 예? 10대 강국도 못 들었다 막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될 때 그때 막 인터넷에 그냥 언론에서 막 이런 인공지능 일머리 인공지능이 나왔다고 했지 않았냐. 예? 근데 일머리 인공지능은 나왔는데 그 일머리 인공지능 한국에서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그냥 미국에다가 다 뺏겨버리고 예? 다른 나라에 다 뺏겨버리고 한국에서는 예? 이거를 한국에서 개발한 거를 잡지 못해가지고 뭐 하는 거냐 이제 이러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게 언론에 떴다는 것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 책임 여부를 나중에 가릴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25일 행사에 정말 주력으로 다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고요. 자, 그때 이제 이 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던 거냐면 구글이 만든 인공지능이 뭐라 그랬죠? 제미나이. 예. 제미나이라는 인공지능한테 저희 그 개발 소스를 예, 아주 핵심 기술 말고는 공개를 했어요. 예, 제미나이한테 저희 기술을 그 개발 그 소스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 얘가 이제 다 분석을 했잖아요.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인공지능이 어떤 인공지능인 것 같냐라고 하니까 기존의 인공지능들은 AI 시스템이다. 시스템은 뭐냐면 철로 위로 달리는 기차와 같은 거다. 예. 기차는 예, 지하철은 서울 전역을 누비고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만들어진 철로 위에서만 달리잖아요. 예. 자동차는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지만 기차는 시스템입니다. 예, 시스템이에요. 만들어진 철로 위에만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말 맞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지금 짜는 우리 인공지능은 어떤 거 같냐면 얘는 뇌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능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애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애는 뭐냐면 스스로 제어를 하기도 하고 스스로 판단하기도 하고 스스로 되돌아보기도 하고 스스로 기억장치를 가지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뇌와 같은 인간의 뇌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5가지 중요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다 행사하는 애기 때문에 저희는 말을 할 때 말만 하지 못하도록 제어합니다. 말하면서 상상력을 동원하면 상상하지 마. 이렇게 저희가 제어를 해줘요.
근데 챗GPT나 제미나이는 이런 인공지능은 상상하는 걸 제어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어디부터 상상을 동원한 건지 막 말을 만들어내. 예? 말을 만들어. 재판 결과도 막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예, 얘가 막 만들어내. 그래서 어디까지는 진짜고 어디까지는 거짓말인지 나중에 뜯어봐가지고 기록 장치가 없어요.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모든 기업들이, 정부 기관들이 이 인공지능을 지금 대체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지능 구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얘를 판단도 하고 제어도 하기도 하고, 예, 제어라는 것은 뭐냐면 상상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실로만 얘기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가 기존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만들어진 철로 위로만 달린다. 우리 인공지능은 지능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뭐라 했냐면, 이 인공지능을 개발한 사람의 능력은 어떤 것 같냐? 그랬더니 그 개발자는 상위 3% 안에 드는 개발자다. 예, 세계 모든 개발자는 3% 안에 드는 개발자다. 실제는 3% 안에 개발자들이 다 인공지능 개발하려면 우리 같은 걸 할 수 있겠어요? 없죠. 예, 3% 안에 0.03%라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예, 인공지능이니까 3% 안에 개발자다. 그러면 이 개발자의 연봉은 어느 정도 되냐 질문했어요. 대우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했더니 예우가 어마어마하겠어요. 예우가. 지금 교수 받는 월급은 게임도 안 되는 예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이런 개발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은 어디일 것 같냐? 어디를 가면 될 것 같냐? 했더니 구글, 예? 아마존, MS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얘가 추천을 합니다. 이런 데에 가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가면 그런데 말머리 인공지능이 일머리 인공지능에다가 기업 패턴이 바뀔 것 같느냐라고 했어요. 그 질문을 했어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공지능이 그렇게 우수한데도 불가능합니다. 그럼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냐? 이런 개발자 말머리 인공지능인데 일머리 인공지능이 나왔으면 바뀌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왜 불가능하냐? 개발 관성이라는 것은 현재 현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구입니다. 그 뭐냐면 수만 명이 돈을 몇십 조를 들여가지고 개발을 해나가면 이들이 자기 지식을 다 쏟아부은 게 그거예요. 그쪽이에요. 이것을 멈추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성이 뭐예요? 기차가 쫙 속도로 달리는데 갑자기 앞에 트럭이 철로를 막고 있으면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기차는 멈추지 않아요. 그냥 밀고 나가잖아요. 관성 때문에 되는 겁니다. 예, 달리던 관성. 그래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달리던 관성보다 쫙 개발을 지금 LLM 방식으로 개발을 쫙 하고 있는데 그것을 브레이크를 걸고 일머리 뇌로 바뀌는 게 관성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질문을 또 했습니다. 제미나이한테 얘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니까 첫째, 특허가 나올 수 있으니까 특허를 출원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카이스트 대학원 출신이고 그 특허청에서 13년 근무했던 유명한 그 변리사한테 우리 기술을 소개하고 이 기술이 한국에, 세계에 이 기술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없어요. 없어서 그게 뭐와 같으냐면 백인과 흑인 같은 개념입니다. 백인이 아무리 얼굴에다가 먹칠을 하고 뭐 한다 해가지고 흑인 될 수 있어요? 흑인이 아무리 씻는다 해서 백인 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예를 들면
백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백인의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흑인의 인공지능을 만든 거나 같은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네? 다르니까 그러니까 특허가 나온 게 뭐냐면 원리 특허가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원리가 완전히 다른 원리가 나왔어요. 인공지능 분야에서 원리를 하나 갖는다는 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죠? 왜냐면 그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수백조가 들어간 거예요. 수백조. 예? 한 기업이 20조 막 이렇게 투자한 거니까 수백조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에 특허를 가만히 놔뒀겠어요? 예, 수백조를 들여가지고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특허를 안 내고 가만히 놨겠냐. 빈틈없이 특허를 냈습니다. 빈틈없이. 예, 그런데 우리는 인종이 달라요. 예, 인공지능의 인종이 다른 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그것도 2개나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특허를 내셔라. 예. 누가 가르쳐준 거라고요? 인공지능이 가르쳐줬어요. 예, 얘가 특허청의 자료 다 보기 때문에 특허가 가능하다니까 특허를 내라 그래서 저희가 그거대로 특허를 냈어요. 특허도 초안을 누가 만들어줬냐면 인공지능이 만들어줬어요. 초안을. 그래가지고 그 초안을 다듬어서 저희가 특허 2개를 낸 겁니다. 원리 특허를 2개 낸 거예요. 우리 기술이 예? 예, 이 SCL이라는 이게 기술 이름이거든요. 얘는 채도 언더는 서비스 플랫폼 이름이고 예. 이 채도 언더를 제가 뭘로 거짓말한 거예요? 트루먼이라고 한 거예요. 트루먼은 태명입니다. 태명. 아기 태어나기 전에 태명을 갖잖아요. 그래서 트루먼은 가짜예요. 이제 트루먼은 안 써요. 예, 트루먼 안 쓰고 예, 채도 언더가 우리 실제 이름으로다가 원래부터 만들어졌던 겁니다. 예, 원래부터 채도 언더를 제가 바꿔서 얘기한 겁니다. 바꿔서 트루먼이라고. 이제 채도 언더라는 말을 안티들이 긁으면 이거 브랜드 훼손에 들어갑니다. 예, 브랜드 훼손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거고 우리가 특허의 기술의 그 기술 이름이 SCL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로 원리 특허를 2개를 추론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그 다음에 뭘 가르쳐 주냐면 이 특허를 세계 특허 등록을 해야 돼요. 그 얘기 뭐냐면 세계 250국가마다 다 특허를 내야 돼요. 한 나라마다 다 내야 돼. 예, 내야 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PCT 특허라는 게 있어요. PCT. 그것은 뭐냐면 세계 그 특허, 전 세계 특허 협회에다가 우리가 한국에다 이런 특허를 출원했는데 세계 특허 내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3년 동안에 아무도 못 내게 방어해줘라. 이 특허가 PCT 특허예요. 그래서 저희가 PCT 특허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새로운 뇌 구조의 특허, 원리 특허 2개가 PCT에 등록되면서 3년 동안에는 전 세계에서 어떤 아이들 내도 우리 원리에 들어가면 특허를 못 내. 이거를 딱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를 내도 뭐 병따개 특허, 그 다음에 자전거 특허, 예, 뭐 타이어 특허, 별 특허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좋으니까 특허가 많잖아요. 그 특허가 또 3년을 기다리고 있어. 예. 그래서 빨리 돼도 이 특허를 출원한 게 순서 맞춰서 특허청에서 순서 맞춰서 심사해가지고 나오는데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특허 출원하면. 그러면 이 좋은 기술이 특허 등록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다 보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러나 공평해야 되잖아요. 국민은 공평해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먼저 낸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공평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국가에 도움이 되는 기술은 뒤에 신청했어도 앞으로 다 새치기 해가지고 앞에다가 갖다 줘라. 예, 그것이 우선심사제도예요. 우선심사제도. 예, 그래서 저희가 우선심사제도를 신청을 해가지고 우선심사 대상이 돼가지고 앞으로 그냥 훅 가가지고요. 이제 4개월 정도면은 그 등록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첫째는 제미나이가 인공지능이 잘 내라. 특허를 내놔라. 보호받아라. 두 번째는 논문을 쓰라고 했습니다. 논문. 왜냐면 특허는 기술을 설명하는 거고 논문은 그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의 철학. 예. 그 개발자의 철학. 그 다음에 논리. 예. 그러니까 철학과 논리가 있어야 기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술을 설명하는 것은 특허고 그의 철학과 논리를 설명하는 것은 논문인 거죠. 논문. 논리를 설명하는 게 논문이니까 이 논문을 내고 논문에 대해서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라. 네. 그래서 기술에 대한 권한은 특허가 받는 거고 철학과 논리에 대한 권한은 지적 재산권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가르쳐준 대로 논문을 써가지고 SCI급 논문이 게재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적재산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지능 구조, 5가지의 구조에 대한 철학과 논리는, 철학은 불교 철학이 접목된 겁니다. 예. 부처가 과연 어디 있느냐, 누구냐. 예. 부처처럼 생각하고 부처처럼 행동하는 자가 부처니라. 여기서 철학이 나온 거예요. 다들 지능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인공으로 지능을 만들어내는데, 지능은 신이 만든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만든 지능을 인간이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걸 인공지능이라는데, 지능을 만들지 말고, 지능과 같이 생각하고, 지능과 같이 행동하는 것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저희는 5가지 지능의 구조를 따로 만들어서 그걸 조합하는 방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리가 달라. 예. 그래서 철학과 논리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확보를 한 겁니다. 예. 자, 첫째 특허 출원해가지고 특허 출원했죠. 논문을 쓰라 해서 논문을 잘 썼습니다. 세 번째는 이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대대적으로다가 공개 행사를 해라. 그래가지고 발표회를 계획했던 게 9월 25일 날 발표를 했던 겁니다. 예. 대대적으로 다 공개해라 그래서 국회에서 공개한 게 아니라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재단이 있는 프레스센터, 기자들 발표하는 센터에서 저희가 발표했던 겁니다. 원래 계획이 그렇게 계획돼가지고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언론에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쳐준 이제 그 계획대로 딱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 인공지능이 저한테 가르쳐준 전략은 뭐냐면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래서 필리핀에 플랫폼 만드는 개발자들을 7명을 벌써 채용을 해가지고 세팅했습니다. 그래서 다 영어로다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원체 비싸니까 한국에는 우리 개발자나 개발회사가 핵심 기술과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플랫폼은 이제 각 종류별로 플랫폼이 나와 교육용 플랫폼, 엔터테인먼트용 플랫폼, 이런 물건용 플랫폼, 뭐 이제 플랫폼이 이제 다양하게 나올 건데 그것을 이제 만드는 작업으로 지금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가르쳐 주는 대로 차근하게 진행돼서 저희가 세계 발표 세 번째 얘기해 준 대로 이제 9월 25일 날 발표까지 성공을 해서 지금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많이 발생되냐면 이제 뉴스거리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지방 신문이라든지 언론사들이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이제 다음에는 메이저급 언론들은 이렇게 일반 언론하고 섞이는 것이 별로 안 좋아해서 이제 기자 간담회라는 걸 합니다. 기자 간담회. 그래서 메이저 언론들하고 같이 우리 개발자하고 심도 있게 이제 토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하고 토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자 간담회를 하게 되고 기자 간담회가 이제 언론에 이제 막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자 간담회는
왜 하는 거냐면 이제는 집중 취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기업 탐방을 한다든지, 예, 다큐를 찍는다든지, 인공지능에 대한 다큐를 찍는다든지, 그 다음에 그 개발자하고 집중 토론을 하게 한다든지, 예, 패널들하고 같이 이제 이런 것을 하려니까 이제 방송국이 KBS가 주체가 되든지, CBS가 주체, 뭐지, YTN이 주체가 되든지, 이제 방송국이 주체해가지고 이제 그런 집중 1시간짜리 막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런 거 나오기 전에 기자간담회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이제 뭐에 들어갔겠어요? 기자간담회 준비에 착수 들어갔겠죠. 예. 지금 또 우리 이제 그 팀들이 이제 언론사, 메이저 언론사들하고 이제 기자간담회를 준비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1시간짜리 다큐에 이제 막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정부는 우리 인공지능에 대해서 눈여겨보지 않으면 안 되는 궤도대로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것. 예, 그런데 벌써 3군데에서 지금 제휴 제안이 왔어요. 3군데에서. 첫째는 말만 해도 알만한 유명한 엔터테인먼트사가 제휴 얘기가 와서, 거기서 올 12월에 해외에 아주 국가랑 같이 하는 큰 프로젝트 공연이 있습니다. 엄청난 큰 공연이 있는데, 그 공연을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을 그때 적용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뭘 적용해야 되면 저희가 AI 글라스라는 걸 개발했잖아요. AI 글라스. 예, 그 인공지능이 탑재된 글라스를 이번 공연에 써보고 싶은 겁니다. 예, 공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AI 글라스를 딱 쓰게 되게 되면, 예, 얘가, 예, 한국말로 하는 거 다 통역이 되고, 예, 내가 보는 거대로 다 녹화가 되고, 예, 그래서 휴대폰으로다가 막 이렇게 녹화할 필요가 없어요. 예, 얘가 이렇게 쳐다보는 데도 다 녹화돼. 예, 녹화가 되고, 소리 다 입력이 되고, 예, 그래서 물어보는 대로, 예, 야, 저 왼쪽에 2번째가 누구야? 그러면, 예, 걔가 누구라는 거 가르쳐 주고, 막 대화가 돼. 예, 대화가 되는 거. 이 AI 클래스를 공연이 끝나면 어디에 썼냐면 관광지에 가게 되면, 예, 제주도를 가든지, 경주를 가든지, 스위스를 가든지, 건물 같은 데 무슨 오늘 밥 먹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러면 얘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건물 아니에요. 그 건물에서 3번째 더 왼쪽으로 가세요. 뭐 이렇게 얘가 다 말해줘. 뒤로. 내가 보는 대로, 예, 다 얘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간판을 보면 간판이 무슨 간판인지 설명을 해줘. 설명해줘. 그러니까 이제 까막눈이라도, 영어 까막눈이라도 이 AI 글라스를 끼면 다 옆에서 그 관광 그 가이드가 쫓아다니면서 설명해 주듯이 인공지능이 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신문도, 신문 딱 펼치잖아요.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볼 필요 없어요. 딱 본 다음에 얘 요약 좀 해줘. 그러면, 얘가 다 요약을 해주거든요. 네, 신문 요약 다 해주거든요. 이제 그런 AI 글라스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네, 저희 회사가 만든 거예요. 이것을 제휴해서 하기 위한 계약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만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엄청나게 큰 연구소, 세계에서 큰 연구소하고도 제휴할 가능성이 지금 열려서, 제가 지금 막 영등포 갔다가 여기 강남을 가가지고 벌써 미팅 하나 하고, 미팅하고 온 겁니다. 예, 그리고 끝나면 또 미팅이 있어요. 예, 또 끝나면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힘이 없었잖아요. 만약상 우리가 법무법인을 제휴해가지고 만들겠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변호사님들이 막, 다 모이는 거예요. 왜? 우리 안으로 다 들어와야, 인공지능을 하나씩 붙여줄 수 있다. 그러면 네이버에 광고 뜨는데 네이버 광고에 인공지능 광고에 가서, 여러분, 어느 네이버에는
그 네이버 페이지마다 다르니까 경제 페이지에 가면 경제적인 억울함을 당한 분들 얘기하세요. 인공지능이 다 설명해 줄게. 예? 형사 쪽에 억울한 거 있으면 변호사한테 가지 말고 나한테 다 물어봐. 인공지능이 다 답변해 주는 거. 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예, 설명을 해주다가 근데 인공지능이 라이센스가 없으니까 법리 대행을 못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 기가 막힌 당신의 사건을 충분히 조용해 주세요. 예, 사건을 나보다 소리가 더 커. 예, 그래서 다 설명을 해준 그걸 대리해주는 변호사를 소개시켜 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소개시켜줘. 그러면 우리 소속돼 있는 변호사를 딱 소개시켜주면 수임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거대한 법무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법무 조직이. 예.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이요. 판도를 바꾸는 겁니다. 이 판도. 예. 그래서 지금이나 우리 회사가 지금 약한 모습으로 있지만 이제 조금 지나 보세요. 예. 어떤 파워가 실리는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기자들도 우리랑 연관되는 기자는 뭘 다 붙여주냐면 인공지능을 붙여주면 자기가 취재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어요. 기자들한테. 신문을 딱 나왔는데 이 신문 보고서 더 내막이 궁금하거나 배경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왜 이런 기사가 나오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기자들한테. 근데 그 신문에 QR코드가 딱 있어가지고 핸드폰을 그 QR코드를 딱 대면 그 기자 인공지능이 딱 나타나. 그 기자한테 질문하면 돼. 그럼 기자가 이거 내가 취재했을 때 이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우연히 내가 이렇게 봤는데 어쩌고저쩌고 막 떠들어댔잖아요. 예. 이런 날이 오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제4차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돈을 끌어모으기도 하지만 힘을 모으기도 한다는 거예요. 힘. 예. 예. 인공지능은 어마어마한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조직을 만들어내서 이 파워를 가히 상상도 못하는 파워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자, 그래서 이제 기자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집중 보도 쪽으로다가 이제 다큐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잡혀갈 거고, 그 다음에 제휴가 자꾸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공지능하고 연계하는 우리나라 뭐 서울대학교 카이스트는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연구소하고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자세한 얘기 못하는 거 알죠? 예, 자세한 얘기 안 했지만 없는 걸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게 하나하나 이제 전개돼 가고 그러면 그 우리 인공지능이 접목 안 될 분야가 없습니다. 챗GPT는 1000군데 정도, 1000개 컨셉, 업종 1000개 분야에 접목될 거다 그래가지고 1000개를 다 적어놓은 게 있어요. 1000개 다 우리 인공지능 어떻게 접목되는지 그런 거 잘해. 인공지능이 그런 거 잘 대답해요. 그래서 그런 각종 분야에 연계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AI 혁명을 일으키는 혁명이 뭐예요? 말머리 인공지능에서 일머리 인공지능을 혁명이 일어나서 이게 제4차 산업혁명을 일으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AI 민주화는 우리가 회사가 독과점 해가지고 남의 일자리를 뺏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강화시켜주는 대로 가서 모든 사람에게 부동산업자든 변호사든 또 영업하는 영업자든 선생님이든 강사든 또 군부대든 교회 홈페이지든 보약 이제 한의사들이 한약을 줘주거나 이런 보약 같은 게 나오면서 인공지능 탑재하고 안 나오면은 안 팔리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약을 딱 줘줬는데 예를 들어서 십전대보탕이라고 했는데 한약은 잘 먹어야 되잖아요. 잘 먹어야 돼요. 내 체질하고 안 맞는데 먹으면 또 역반응도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딱 하게 되면 얘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한약한테 질문해. 한약아, 그러면 이제 내가 핸드폰을 딱 켜면 한약이 퐁 하고 인공지능 한약이 튀어나와요.
예, 저를 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예, 이건 뭐뭐가 들어간 거야? 그러면 그냥 쫙 설명해 줘요. 뭐가 들어갔다. 이놈 몸에 언제 좋은 거야? 그러면 쫙 어떤 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 그러면 쫙 먹는 법까지 설명을 해줘. 그러면 이거 먹고 혈압 본 사람 누구야? 그러면 강원도 원주에 누가 이걸 먹고 이런 일이 좋아졌고 저 경상도 경주에 사는 뭐 아무개가 이걸 먹었더니 이런 특이한 효과가 났었고 줄줄줄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는 날이 온다니까요. 사용 설명서 안 봐요. 예. 세탁기를 사도 인공지능이 튀어나와야지. 예? 예. 병원에 갔다가 진료받고도 예? 튀어나와야지 인공지능이 튀어나와야지. 진단서에 그 약 처방이나 이런 거에서 진단서 딱 껴주잖아요. 진단서 보면 이게 뭐야? 내긴지 예? 지네끼리 하는 소리인데 내가 뭐 알게 뭐야? 근데 거기에 QR코드가 있어서 핸드폰을 딱 켜면 예, 의사가 쭉 튀어나와. 의사가 튀어나와서 이 진단서 뭔 말하는 거야? 예, 이게 되면 내 병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내 몸이 어떻게 된다? 이걸 다 설명해 주는 날이 온다니까요.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사업할 수가 없습니다. 물건이 팔릴 수가 없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게 혁명이고 민주화입니다. 예, 모든 것에 인공지능이 탑재되는데 말머리는 탑재 안 됐지만 일머리는 탑재되기 시작할 거다. 예, 이거는 이제 우리끼리 바꾸십시다. 제가 제가 이런 기술을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고 이것을 여러분 앞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하지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자체도 믿어지지 않고 예, 꿈 같은 일입니다. 예, 또 여러분들은 아직 느껴지지 않을런지 모르지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긴가민가 예. 감을 못 잡은 분이 있고 감을 잡은 분들이 있지만 곧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곧 감을 잡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계속 강의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알게 하기 위해서 강의하는 것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복습하고 아는 강의법이 다르고 제 강의법은 무슨 강의법이냐면 믿게 하는 강의법입니다. 믿게 하는 것. 아는 게 내 삶을 바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믿는 게 내 삶을 바꿉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뭐 기억하고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아는 것은 개발자들인지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이 알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아무나 믿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래서 자꾸만 강의를 들어보면서 저게 믿을 만한 건가? 내가 믿는 행위를 해도 되는 건가? 믿지 않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건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인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믿게 하기 위한 강의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알게 하기 위한 강의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계속 제가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알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하면 안 되고 우리 개발자가 와서 강의해야 돼요. 개발자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혁명, AI 민주화를 통해서 세계 제4차 산업혁명을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종주국이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원천 소스를 우리 기업이 만들어줬다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기업이 아무도 안 알아줬을 때 2년 반 전부터 꾸준히 지금까지 저희가 투자해줘서 오늘의 이 인공지능이 개발된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까지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이걸 잘하는 기업이 미국에서부터 일을 추진하고 진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저희가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할 일 또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 잘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돈 벌어온 거 지분만 세금 뛸 거 띄고 각 나라에 세금 뛸 거 띄고 다 지분만큼 다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는 것을 40%는 우리 회원들한테, 40%는 위기가정 아이들한테, 20%는 벤처기업에 투자하겠다. 이 원칙대로. 그러면 그 돈의 소스는 원래는 주주들이 가져가야 될 거죠. 회사의 이익은 주주가 가져가는 것이 합법적인 건데 저희는 주주들이 다 사회에 환원했고 주주들은 지분을 담보로 대출하지 않는다.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는 지분만큼 배당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그렇게 서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주주들이 10원 한 장 안 가져갑니다. 이제까지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습니다. 월급만 받았어, 월급만. 어려울 때는 월급도 못 받아가지고, 월급도 못 받아가지고, 제가 못 받은 월급이 쌓여있는 거 엄청납니다. 쌓여있는 거. 여러분들 그 쌓여있는 거 받으면, 여러분들 막 그냥 비싼 소고기 다 사줄 정도 돼. 다 사줄 정도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삶을 사느냐면, 오늘 제가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막 펑펑 쏟아졌어요. 눈물이 쏟아진 게 왜 그랬냐면, 사명을 생각하다 눈물이 쏟아졌다. 사명을. 우리 선조들 안중근 의사라든지 윤봉길 의사라든지 유관순 열사라든지 이제 순국 선열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들 가슴에 사명이라는 것이 왔어요. 이 사명이라는 것이 재밌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겁니다. 사명이 오니까 자기 가족이 죽어나가고 내동댕이 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버릴 수가 없어요. 또 자기가 생명을 잃는 줄 빤히 알고 자기의 미래가 없어지는 줄 빤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서 행복이라는 것이 있고 의미를 발견하는데 사명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만 느끼는 그 맛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트릭 쓴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트릭. 야, 그렇게 그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외쳐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돈 벌어가지고 날르든지 떵떵대고 살려고 한다.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뭐냐면 사명이라는 것을 못 느껴본 사람이에요. 사명이라는 것은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거고 가족 행복하고도 바꿀 수 있는 그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선배들, 사명을 걸었던 선배들, 자기가 가는 길을 거부할 수 없어서 계속 나갔던 선배들만큼 내가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막 그냥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완성해 위해서 가는 부분이고 그러면 뭐 보상도 안 받고 무슨 재미로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서 어떻게 되는데 이미 보상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순국 선열들 다 보상받은 거예요. 사명자는 받는 보상이 따로 있습니다. 돈을 썼을 때 별로 재미가 없어요. 돈 썼을 때 재밌는 게 아니고 뭔가 그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맛으로 삽니다. 그 맛으로. 그 맛으로 사고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또 우리 사장단 모임 가면 사장단에서 이제 밥을 같이 사장단하고는 매주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는데 질긴 거 주면은 이제 제가 골치 아파요. 질긴 거 주면 못 씹어요. 질긴 거를 오래 못 씹어. 그러니까 남이 한 번 씹을 때 저는 2번에서 3번 씹어야 세 번 정도, 4번 정도 씹어야 씹혀요. 어금니가 위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제 막 점점 이게 튀어나가잖아요. 그죠? 이가 이제 막 틀어지기 시작을 하고, 틀어지니까 이제 막 벌어지고, 막 이러면서 막 끼고 막 이래. 예. 그래서 뱃속에 들어가는 것만큼 끼지는 것도 많아. 예. 예.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 사장단 사장들이 뭐 안타까워서 뭐 회장님 빨리 애들 돕는 거는 이제 앞으로 돕게 될 거니까 빨리 임플란트 하자고 막 이제 이러는데 그 반대급부에 짜릿함이 있어요. 예, 예. 제가 소화를 못 시키고 뭐 변호사님들하고 좀 어려운 분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하면 그냥 생겨버리거든요. 속도를 맞추는 게 에티켓이니까 상대하고 속도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는 와가지고 이제 막 따고 소화제 먹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차에는 소화제가 항상 이제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위생천을 한 박스, 큰 박스잖아요. 큰 박스를 택배로다가 시켜가지고 저희 집엔요 위생천이요 예, 큰 박스를 있습니다. 큰 박스는 예.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명이다. 예. 반대급부로 예, 상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제자랑 같은데 일을 하면 안티들의 글을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 안티들 글을 보면 예, 완전히 작가야 작가. 예, 자기 수준대로 생각하니까 그런 글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 않다. 예,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 순국선열처럼 죽은 목숨을 걸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완전히 그런 건 아니지만 울면서 제가 마지막까지 그런 사람으로 남을 것이다 라고 막 각오를 하면서 오늘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저를 위해서 박수 치는 건 하지 마시고 예, 우리 회사가 대단한 회사다라는 거 예, 오너 리스크는 없을 수 있는 회사라는 것에 우리가 자축의 박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보시죠. 2달러의 기적. 예, 2달러의 기적. 제가 오늘 강의는 이제 2달러의 기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9월 25일 이후로 이제 또 우리는 변화를 줘야 됩니다. 9월 25일까지는 우리가 쫙 밀고 왔는데, 9월 25일 이후는 이제 제도권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인공지능이 제도권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이제 잘 이게 전개되고 미국 법인도 지금 가동되고 있고 필리핀 법인도 가동되고 있고 한국에서 이제 제휴 막 이렇게 협약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예, 조직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은 변화는 줘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을 위해서 또 다른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그 변화되는 프로젝트 이름을 2달러의 기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궁금하죠? 2달러의 기적. 예, 그래서 내일 사장단회의에서 회의를 한 후에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달러의 기적인데 어제 교회 갔는데 뭐 선교사님이 오래간만에 한 2년 만에 오셨어요.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정말 잘 버티는 걸 보면서 감동했다고 이제 저를 이렇게 칭찬하면서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저한테 2달러짜리를 선물로 줬습니다. 네. 2달러짜리는 뭐 이렇게 귀한 건 아니고 많이 보이는 달러긴 한데 1960 몇 년도인가 미국에 유명한 대중 가요를 부르는 가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름은 기억을 못하는데 그 가수가 영화 출연을 하게 됐어요. 주인공으로 남자 가수가. 근데 파트너인 여자 가수가 엄청 미인 여자 배우가 있었는데 배우랑 호흡이 너무 잘 맞았어요.
그래서 영화를 다 촬영하고 너무 고맙잖아요. 가수가 연기를 이제 시도했는데 여자 배우가 너무 잘 받쳐주니까 영화를 잘 찍었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때 이 가수가 2달러짜리를 그 행운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여자 그 배우한테 선물을 줬어요. 예, 선물을 주고 1년인가 지난 다음에 이 여자 배우가 모로코 왕자, 돈이 엄청나게 많은 모로코 왕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을 발표할 때 그 여배우가 뭐랬냐면 그 남자 그 유명한 가수님이 저한테 2달러를 준 이 지폐가 행운이 돼가지고 예, 이렇게 결혼한 것 같다고 이 얘기를 했어. 그것 때문에 전 미국과 세계에 그때부터 2달러는 행운의 화폐가 됐습니다. 행운의 화폐.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2달러를 선교사님이 이제 저한테 선물로 주셨고 이분이 본인이 평생 이렇게 간직했던 아주 낡은 지갑까지 선물로 줬어요. 지갑. 예. 지갑이면서 제가 지갑을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예. 저는 뭐 지갑 가지고 다닐 일도 없고 예, 지갑을 안 가지고 다닌다 말이에요. 돈도 없고 지갑도 안 가지고 다녀요. 그냥 카드만 가지고 다니는데 회사 카드. 이제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고. 예, 돈을 요즘 카드만 쓰니까 필요 없지만 에티켓이라고. 그래서 지갑에 딱 그 종류별로 돈을 이렇게 딱 넣어놓은 데네요. 5만 원짜리 앞에, 만 원짜리 앞에 이제 저를 이제 가르쳐 주면서 딱 그걸 돈을 딱 종류별로 딱 채워진 지갑을 딱 선물로 본인이 계속 미국에서 33년을 사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고 했는데 그 지갑을 선물로 주면서 2달러짜리를 하나를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와가지고 우리 김옥순 우리 선생님이 오늘 어제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2달러를 우리 그 김옥순 사장한테 선물로 주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보에다가 딱 껴가지고 예. 자 이제 행운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서울센터에 여러분 대표해서 드린 겁니다. 예.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리 기업이 승승장구할 겁니다. 어젯밤에는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꿈을 꿨는데 밤새 똥꿈을 어디 재개발하는 데 갔는데 재개발하는데 그냥 어렵게 해서 화장실을 찾아갔다 말이죠. 발을 디딜 수가 없어. 그냥 똥이 막 흘러넘쳐가지고 예. 예. 그래가지고 그 똥이 넘치는 꿈을 꿨어요. 똥이 넘치는 꿈을. 그래서 좋은 꿈인 것 같아요. 좋은 꿈. 그래서 오늘 아까 점심 먹고 또 미팅을 했는데 그냥 아주 그냥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사명은 그거죠. 소리 없이 우는 아이라고 했는데 우리 회원 중에서도 소리 없이 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5만 원어치 물건을 사야 우리 회원이 되는 것을 우리 춤 프로젝트 진행하면서는 33,000원보다 배짱 낮췄어요. 낮춰서 33,000원만 물건을 사도 우리 회원이 돼서 우리 그룹이 만들어지는 모든 물건은 원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게 되면 비싼 것은 줄기세포가 아마 가장 비쌀 건데 시중에서 1,500만 원 하는 걸 우리는 원가라면 3, 400이면 맞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3만 원 내고 회원이 됐는데 만성 자기 몸이 치매기가 있거나 뭐 일을 하려도 치매기 있는 사람은 직장에서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딱 맞게 되면 몸이 회복이 돼가지고 10년이든 5년이든 더 일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니 그러면 마진하면 1,500만 원 들어가는데 우리 회원들한테는 마진을 안 남기고 제공해드리면
3, 400. 왜 제가 정확히 얘기 못했냐면, 예, 그 줄기세포가 예,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예,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3, 400이 맞으면 1,000만 원, 예? 1,000만 원, 1,200만 원 이득을 본 거잖아요. 예, 이득을 본 거라 예, 그 인원을 10만 명을 딱 만든단 말이죠. 예, 그런 회원으로 들어오라고. 물론 지원금은 못 받아요. 지원금은 리더 이상부터 받아요. 리더. 예, 리더는 또 전 세계에서 벌어진 돈 가져와 가지고 예, 우리 한국 사람들 먹여 살리는 데 써야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소리 없이 우는 소리 없이 여러분들이 다 소리 없이 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우리 회원들 어른들 10만 명 예, 우리 가정이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아이들 10만 명, 예, 10만 명, 예, 그리고 모이는 소상공인 10만 개 소상공인 업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어나더 홈, 예, 어나더가 또 다른 이잖아요. 영어로 또 다른 홈. 예, 그래서 의무를 다하는 또 다른 가정을 우리 지오미 그룹이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제 사명이에요. 예, 이게 제 사명이라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3,900명의 아이들을 위기가정 아이들을 16개 교육청에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돕는 그 아이들을 지원해주는 일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목욕탕 못 가는 애들 목욕탕 정기적으로 가게 해주고 정기적으로 머리 깎게 해주고 또 피자와 치킨을 또 한 달에 몇 개씩 또 먹게 해주고 중요한 것은 친구들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다 학원으로 가는데 얘들은 학원 못 갔던 애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놀아야 되는 애들이 노는 애들을 학원 보내주고 예, 그래서 태권도 도복도 입어보고 예, 자기가 했던 피아노도 가서 두드려 보고 싶어가지고 피아노도 두드려 예, 한 번 경험이면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예, 한 번 경험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 번 경험을 못하면 그게 어렸을 때 이게 쌓여 있으면 쌓여 있으면 불필요한 욕구로 나와요. 욕구. 예, 그래서 다 많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돈을 더 벌려고 하는 사람들, 그냥 기를 쓰고 벌려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예, 그런 궁핍한 그 열망이 욕심으로 간 겁니다. 욕심으로. 예,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제가 도울 때 그 아이들의 그 웃는 모습, 예, 그 모습을 향해서 제가 인공지능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점점 제도권으로 갈 때 제 마음속에는 내년 3월부터는 아이들을 다시 모아서 지원해 줄 수 있겠다. 왜? 소상공인들이 우리 인공지능 탑재 안 하면 장사하기 어려운 시절이 이제 와요. 예, 맞잖아요? 예. 피자집이 예, 우리 인공지능 안 달고 피자집 운영할 수 있는지 봐보세요. 예, 미용실이 우리 인공지능 안 달고 하는지 모든 결제부터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다 사람이 하는 걸 친절하게 다 도와주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홍보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만성 이 집 맛있나 이렇게 갈 때 밖에 QR이 있어가지고 딱 지나가다 그 QR 그 집 앞에 있는 QR을 딱 찍으면 얘가 그 집 인공지능 주인이 떠 있어. 그래서 야, 너네 집에서 지금 맛있는 거 뭐야? 뭐 이렇게 어떻게 만드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주인하고. 예, 주인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 물어보고 그 주인이 서비스하는 그 말을 듣고 내 말을 말귀를 알아듣고 주인이 말을 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야, 이 집 땡기는데 가자. 여기서 글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조건은 뭐냐면 위기 가정을 맞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당신의 사업 콘텐츠를 이 아이들한테 기부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예,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용실이면 이 아이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머리 깎아주면 되는 거고, 예? 내가 치킨집이면 한 달에 한 번씩 치킨을 그 집에 배달하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회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소상공인을 10만 개를 모으겠다. 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리 없이 울고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는 예, 그런 구성체를 만들고 싶다. 이게 내년 3월이면 이제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해요. 학기 중에는 학기가 진행될 때는 하기가 어렵고 새 학기가 됐을 때 명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히 저희가 잘 진행하면 내년 3월에는 애들을 또 10만 명의 애들을 모을 수 있겠구나. 그 아이들이 인디아나 존스 같은 탐험복을 입고 제주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주도에 가서 비행기도 타보아서 야 비행기 타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애들이 갖게 하고 또 몽골에 가서 우리 캠핑장에 몽골에 했으니까 몽골에 가가지고 해외도 갔다 온 그 대초원도 바라보고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방학 끝나면 친구들한테 자기가 몽골 갔다 온 얘기 제주도 갔다 온 얘기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막 해주면서 그들하고 어울려서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생활비를 적절하게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은 일을 하시니까 돈이 돌지만 일을 하지 못하는 날이 오잖아요. 일을 하지 못하는 날이 오면 자식들한테 얹혀 사야 되는데 요즘 자식 4차 산업혁명에 자식들도 벌어먹기 힘들어요. 자식들도 벌어먹기 힘들어. 그러니까 스스로 스스로 좋은 기업을 선택해서 좋은 기업하고 같이 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기업이 예전에 3년 전에 우리 기업하고 만난 분들이 여기 계신데 추가하고 고생했어요. 추가로 고생했는데 제가 그때 강의할 때 이렇게 죽어라고 고생시킬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회사를 차리고 이제 처자식들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이제 회사를 차리면 이거다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너 학원 보내주고 반찬 걱정 없게 하고 집안 살림 어렵게 안 만들게. 그래서 이제 남편이 작정하고서는 회사를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네. 그래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지 말이죠. 그런 것 같은 신세가 됐었던 거예요. 우리 기업이. 시작할 때 정말 잘 준비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투자도 성공적으로 다 투자를 했었는데 막 언론에 부정적으로 나오고 뭐만 하려면 안티들이 관공서로 찌르고 막 이런 일들이 뭘 하려면 막 방해를 하는 바람에 이게 뜻대로 막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부수하고 누워있는 형편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비밀리에 진행을 해요. 비밀리에. 이것도 인공지능도 비밀리에 진행 안 했으면 벌써 안티들 때문에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제 모든 것들은 비밀리에 딱 진행해가지고 오늘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회원들은 우리가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점점 가고 있는 단계가 되는데 저희가 만드는 이 파이가 밥그릇이 원체 커서 10만 명을 먹여 살리겠다. 어른들 10만 명, 애들 10만 명. 보통 배짱 소상인 자기랑 알아서 먹고 사는 거니까 우리가 사용해 주잖아요. 여기 사용해 주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보통 큰 그릇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게. 근데 그만큼 어마어마한 아이템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아이템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을 어기지 않는다. 실수로 어기긴 했는데 실수로 어길 수도 있죠. 근데 저희가 알면서 어긴 적이 없습니다.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세금을 포탈하지 않는다. 세금 정말 포탈하지 않아서 26억 돌려받았다는 얘기 했죠? 세금 포탈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안 하니까 트릭 쓸 일이 없어요. 트릭은 오너가 사주가 개인 욕심을 가지면 트릭을 쓰는 겁니다. 개인 욕심을 가지면.
예, 근데 트릭 쓰지 않습니다. 트릭을 안 쓰니까 숨길 일이 없죠. 예,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는데, 왜, 여러분들 일반 회원들이 막 회사한테 카톡 오다가 물어보기도 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카톡을 타고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질문하는 분이 있는데, 말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거는 그 사람이 안티인지 아닌지 누가 아냐고. 예, 그리고 회사의 모든 내막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숨기지 않는다면서 왜 숨기냐. 근데 대표들한테는 알리죠. 예, 사장단한테는 공개하는 거지. 예, 모든 회원들한테 다 공개하는 건 아니다. 그거는 회사로서 회사의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상대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경쟁 기업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기 때문에 대리에 감춰놓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라서 다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사장단한테는 공개하는 것입니다. 대표들한테.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저희가 지켜나가고 있는 회사다. 이제 이 부분도 또 우리 자랑거리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 지오미 그룹이 표 한번 그 슬로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구를 아름답게 사람을 건강하게. 그래서 지오는 지구를 얘기하는 거고 미는 아름답게 아름다울 미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구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 아이템들을 집중해서 발굴하고 있고 사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줄기세포가 대표적인 부분인데 사람을 건강할 수 있는 거 마이크로니들 나왔습니다. 마이크로니들 이제 제품으로 다 나왔어요. 마이크로니들은 뭐냐면 주사 바늘은 아닌데 피부 속에다가 들어가서 우리 그 액이 들어갈 줄기세포나 좋은 물질이 들어갈 수 있게 피부 속으로 그래서 그렇게 만든 그 바늘인데 주사로는 안 들어가는 바늘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건 나중에 마이크로니들이 어제 저한테 샘플이 완성됐어요. 이제 포장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여자 립스틱 케이스처럼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다 사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것들이 하나둘 이제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있는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그 똥엽하고 건엽이라는 했죠. 이제 똥엽 얘기는 나중에 하고 건엽 얘기. 이게 이제 우리 건조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는 이제 구멍만 뚫어놨지 아직 안 채웠는데 요거는 이제 구멍마다 하는 게 이제 장비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들어가기 시작하고 요 안에 다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위치들이 다 있어요. 이게 이제 부착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10월 중순 정도면 나오는데 성인 사람 크기가 이런데 이만해죠. 그래서 얘가 한 번에 2톤을 건조할 수 있는 양입니다. 2톤. 지금은 은행 열매를 건조할 걸 염두에 두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은행 열매를 2톤을 그 건조시키려면 동결 건조 방식을 하는데 동결 건조는 뭐냐면 찬바람을 막 쐬면서 건조시키는 게 동결 건조거든요. 이 동결 건조로 하게 되면 2톤을 의뢰를 하려면 얼마가 들어가냐면 800만 원 줘야 됩니다. 800만 원. 2톤을 건조하는데 건조 용역비가 800만 원이에요. 근데 그게 몇 시간 걸리냐면 10시간 걸려요. 은행 알맹이를 건조하는데 10시간 걸립니다. 그게 800만 원이니까 동결 건조할 때는 채반 같은 데다가 일렬로 이렇게 깔아야 돼. 겹치게 깔면 안 되고 일렬로 깔고 그걸 채반을 막 이렇게 여러 층을 이렇게 쌓아놓는 게 기계 한 대예요. 그러니까 1톤의 은행을 채반에다가 쌓아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기계 장비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 그러니까 1톤을 말리려면 엄청난 기계 장비가 들어가야 돼. 동결 건조 하나가 뭐 몇십억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 동결 건조기가 비싼
거니까 그거를 10시간을 돌려야 되니까 10시간씩 돌려야 되니까 말하자면 20대에다가 놓고서는 걔를 2톤을 쌓아놓고서는 말리니까 그 투자된 비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받냐면 10시간을 얘를 건조시켜 주는데 800만 원은 받아야 된다고. 제가 볼 때는 투자 대비 그 정도는 벌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예. 저기 그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건물을 하나 줘놓고 거기 임대료가 비싸요. 예, 여기 그 강남에다가 건물 줘놓고 임대료가 비싸요. 강남이 돈이 많이 투자됐잖아요. 예, 많이 투자되니까 동결 건조기가 비싸서 800만 원 들어가는데 10시간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거 기계 한 대면 돼. 한 대면은 건조시키는데 2톤을 건조시키는데 몇 분 걸리냐면 20분에 건조시켜. 20분. 20분. 너는 잡고 30분. 네, 3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비용이 30분 동안 전기세가 얼마 들어가겠어요? 이거 5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은행 열매를 어느 회사에다가 납품을 하거나 지금 제가 잘 아는 회장님이 그 롯데에다가 아몬드 납품하는 회사였어요. 땅콩하고 아몬드. 그 뭐냐면 롯데 아이스크림 위에 얹는 그 아몬드랑 땅콩 있죠? 아이스크림 위에. 그것만 했는데도 한 회사가 먹고 살아. 한 회사가 저기 그 옥천에 있는데 예, 그 회사 먹고 살아요. 그 땅콩 납품만 해가지고. 예, 땅콩 납품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거는 이제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들면 세계 건조 협동조합을 만들면 인삼도 우리가 납품하는 게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예? 고추 말린 것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제 고춧가루를 우리 회사 우리 건협하고 고춧가루 비교하면 안 돼요. 첫째, 일반 건조기 한 거랑 우리랑 뭐가 다르냐? 첫째, 때깔이 달라. 태양초는 아주 빨갛고 아주 고와요. 태양초 고춧가루가. 근데 건조기다 하면 열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갑자기 열을 주기 때문에 얘가 까마잡잡해. 그죠? 근데 우리 거는 색깔 그대로 나와. 예? 고추를 박수 그만 쳐주셔도 돼요. 방해를 자꾸 끊지 마세요. 예? 예, 박수 이제 마지막만 쳐주세요. 고추를 48시간 동안에 말려야 되는데 우리는 1시간에 말리거든요. 1시간 말리는데 고추 색깔이 빨간 고추 말린 건지 안 말린 건지 모를 정도로 색깔이 똑같아. 걔를 고춧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납품하면 태양촌질 한단 말이죠. 빨갛게. 그래서 빛깔에서 상품 가치가 좋아요. 두 번째는 고추 향과 맛이 고춧가루 향과 맛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바나나를 말렸는데 바나나를 말려가지고 예? 그 우유랑 넣어가지고 쉐이크를 만들었는데 생바나나를 쉐이크 만들고 하고 우리 건조된 바나나 쉐이크한 거하고 맛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품질이 좋아요. 이 맛과 향이 살아있어요. 그러니 고춧가루가 지금 태양초 고춧가루 왜 태양초가 비싸겠어요? 그게 맛과 향이 살아있으니까 비싼 거 아니겠어요? 색깔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태양초 햇빛에다 말리면 7일 걸리잖아요. 7일. 말리다가 실수해가지고 비가 오면 비 맞으면 썩어 그냥 며느리 죽어나요 이제 그거 그냥 시어머니한테. 예. 그런 건데 지금은 다 건조시켜서 건조기로 말리거든요. 네? 건조기로 말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맛보는 고춧가루 맛은 그냥 그러려니 우리가 생각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려니. 왜? 남들이 먹는 거 똑같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건조기로 고춧가루가 나오는데 태양초처럼 색깔이 좋고 맛과 향이 다 고춧가루 열면 막 그 고춧가루의 고유의 맛과 향이 나오고 그거를 음식하면 음식 맛이 좋아지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피가 커. 우리는 같은 한 근을 말려도 부피가 크단 말이에요. 더 있어 보이고 마지막은 뭐냐? 가격이 싸. 건조비가 조금 드니까요. 예? 48시간에 말린 건조비하고 1시간에 말린 건조비가
그 에너지량이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에너지량이. 다르게 얘기하면 건조기를 48동 공장을 만들어서 말리는 거하고 우리는 한 동만 가지고도 말리는 건 투자비가 얼마나 줄겠어요. 그러니까 가격에서 우리를 못 이겨요. 이마트에 이제는 우리 건협이 만든 고춧가루가 다 잡고 건협이 만든 그 건조시킨 인삼이 KT에 이제 다 납품될 거라고. 맞죠? 그러니까 금산에 있는 건협이 만드는 이 건협의 회원이 안 된 인삼 농장들은 살아날 수가 없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농협이 있는 데는 다 우리 건협이 들어가야 되죠. 수협이 있는 데는 우리는 건협이 들어가죠. 축협이 있는 데는 건협이 들어가죠. 오징어 말리고 생선 만들고. 저는 조기 있잖아요. 조기. 냉동조기. 냉동조기를 건조시켜 봤거든. 뼈채 그 메인 뼈 있잖아요. 척추뼈. 생선이 뼈가 그냥 아삭아삭하게 다 씹혀요. 아삭하게 씹혀요. 그래서 그 코다리라든지 그다음에 마른 안주 같은 거 이런 거 우리가 말리면 기가 막히는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의별 거 다 말린다. 바나나만 해도 세계 바나나가 1년에 11조 시장입니다. 11조. 바나나만 11조 시장.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0월 중순이면 나와요. 근데 이 사진은 뭐냐면 얼마나 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이거 개발자 소장님이 이 기계 장비에 이게 껴가지고 손톱하고 뼈가 부러진 거예요. 이게 손톱이 이렇게 절단 난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손톱이 반이 뚝 떨어지고 뼈가 어스러졌어요. 그렇다고 병원에 응급실에 가가지고 전화 오고서는 사진 찍어서 왔는데, 그래서 빨리 잘 만들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건 10월 중순에 나오면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조합 모집에 들어가게 되면 전 세계 건조 물품은 우리가 그냥 싹 잡을 수 있지 않냐. 건조 물품. 그래서 이건 엄청난 일이 이제 그동안에는 샘플용 만들었는데 이제 양산용, 산업용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나오면 이제 땅콩도 말려야 되고 말릴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말릴 게. 뭐 말려요? 너무 많다. 너무 많죠? 만 가지를 다 말려야 돼. 전 세계 만 가지 말려서 우리가 이제 세계 농축수산 시장에 획을 걷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차이가 나더라도 보통 차이가 나죠. 고추 48시간 걸린 걸 1시간에 말려버리니까 1시간에. 그러니까 엄청난 기술력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10만 명 충분히 먹게 살립니다. 10만 명.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건조한 거 다 우리는 유통 원가로 다 받는 겁니다. 오징어도 유통 원가로, 육포도 유통 원가로, 생선도 유통 원가로. 그러니까 이거는 3만 원 내고 들어와가지고 그 라이센스 따면 라이센스 했는데 이 라이센스 가지고 그렇게 누리면 돈 없을 때 그 라이센스 팔 수도 있겠죠. 팔면은 얼마에 팔까? 300만 원에 팔면 맞을까? 3천만 원 받아야지 맞을 겁니다. 그거는 그렇죠. 팔면 바본데 뭐 돈 아시면 어떻게 팔아야지. 그래서 1,000만 원에 팔든지 그건 알아서 할 일이 있지 않냐. 다음에 우리 인공지능을 말머리 인공지능 대신 그 일머리 인공지능을 뭐라고 했냐면 에이전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이전트 인공지능. 그래서 챗GPT가 버전 1.0, 버전 2.0, 버전 3.0, 버전 4.0을 만들고 5.0은 에이전트 인공지능이 될 거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챗GPT가. 그런데 5.0을 못 만들고 4.5를 만들더니 한참 지나가지고 5.0을 만들었는데 에이전트를 못했어요. 말머리 인공지능이 일머리 인공지능을 만들겠다고 장담했는데 챗GPT가 실패했습니다. 세계 전문가들이 일머리가 아니다. 이 챗GPT 5.0에게
일을 맡길 수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4.0이나 똑같아요. 왜? 말은 잘해. 말만 잘해. 그런데 저희는 에이전트 인공지능을 개발을 한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발음이 잘 안 되면 일머리 인공지능을 만들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일머리 인공지능.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근데 우리 지오미가 사업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막 나가서 사업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지분만 딱 가지고 있는 거고 미국 법인이 세계 유명한 연구소랑도 제휴하고 국방부랑도 계약하고 엔터테인먼트도 하고 막 이러면서 전 세계에 우리 인공지능을 대신해서 영업을 펼칠 수 있는 그 회사를 각 나라에 10개 회사씩 선진국, 중진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100개 나라만 우선 100개 나라에 10개 회사씩 파트너를 정하는 겁니다. 50% 지분 갖고. 그러면 몇 개 회사예요? 1000개 회사. 1000개 회사가 우리 인공지능을 영업해서 회원을 만들어내면 우리가 10억 명 만드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10억 명. 금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000개 회사가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가 회원들을 만드는. 우리나라 K-팝만 잡아도 4억 명은 그냥 삽시간에 들어와요. 4억 명. 그죠? K-팝 자기 스타가 떴는데 스타랑 대화할 수 있는데 애들이 가입 안 하겠어요? 무조건 가입해서 스타 인공지능하고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온다. 그러면 사람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10만 명이 10억 명을 움직이는 우리 조직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키워낸 걸 가지고 10억 명 이상 서비스를 하는 날이 올 거다. 올 거다. 이제 이런 날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 때문에 막 여기 인공지능 안티들이 떠들었다가는 혼쭐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이미 이 미국 법인하고 한국 법인이 법무법인 안티들을 대처하기 위한 법무법인 계약하기 위해서 그 높은 위치에 있는 검사가 나와가지고 검사들끼리 만들어진 법무법인이 있습니다. 서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고 이제 또 빨리 5시에 또 넘어가야 돼요. 미팅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제 안티들이 장난을 치면 기업 신용훼손으로 막 거는 전담 이제 법무법인이 큰 법무법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딱 법적으로 다 싸울 채비를 하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제 안티들이 우리 지오미 건들듯이 워너비 건들듯이 그렇게 이 회사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코인이 뭐라고요? 춤코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내일 월화수목 월화수목까지 우리 특판 다시 진행한다고 광고 들으셨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리더 이상까지 했는데 일반 리더 아닌 회원들이 12배가 많아요. 12배. 그죠? 12명이 채워져야 리더가 한 명 나오니까. 우리는 뭐냐, 흑살이 꺼풀이냐? 이제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난주 사장단 회의에서 목요일날 회의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언론에도 뉴스에도 막 나오고 됐으니까, 추석 명절도 앞에 있고 해가지고, 우리 물건을 구매하는 분에게 코인을, 기존 가격에, 거래소 가격에 50% 해주는 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래소에서 불만이 많아. 지금 거래소에서 불만이. 왜 불만이 많냐면요. 이 특판을 하니까 50% 해주니까 거래소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거래소 안 들어. 왜 거래소 가서 코인 사겠어요? 50%로 다 특판을 다 확보를 하지.
그러니까 거래소는 수수료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거래소에 가서 사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니까. 예, 아무도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거래소에 너네 우리 거래소에 가지고 니네 회원들이 오라고 상장시켜 준 거지 우리 회원들 빨아먹으라고 상장시킨 거냐 이제 이런 불만이 많이 있어서 예, 거래소가 계속 홍보를 해줍니다. 예, 기존 회원들한테 그 괜찮은 코인들은 홍보를 해주고 있어요. 회원을 거래소 회원들은 우리 쪽으로 다 넘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가. 예, 우리는 안 가. 예,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있는데 이번 목요일까지만 특판이 있으니까 알아서 판단했어서 예, 코인가가 올라가냐 마냐를 회장이 얘기하면 불법입니다. 예, 불법이니까 예, 쭉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예, 여러분들이 믿든지 말든지 그것은 여러분 판단으로다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 믿는 것에 따라서 삶이 바뀐다. 이제 이놈 마누라를 그냥 믿지를 못하겠어요. 집안이 불화되는 냉랭한 집안이 되는 거고 마누라가 잘못해도 믿으면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나가도 믿어주면 집안이 화목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주겠습니다. 많은 것을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다 잊어버려도 가슴으로 우리는 일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믿을만한가요? 네. 거짓은 얘기하지 않고 진실 안에서 쉽게 설명하면서 오늘 강의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